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식 투자 마을입니다. 오늘 너무 기분이 좋네요. 오늘 너무 기분이 좋아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오늘 일단 너무 기분이 좋고요. 시장 분위기 자체가 지금도 장 마감을 하고 15분이 지났습니다. 지금 선물 시장 같은 경우에도 지금 급반등으로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고 시장의 분위기가 매우 좋게 끝났다. 그리고 제가 아마 며칠 전부터 말씀드렸었는데 커뮤니티에 지금 유튜브 커뮤니티에 가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어젠가 그저께 이제는 서서히 외국인에 대한 수급이 들어올 때가 됐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지금 30 며칠 만에 외국인에 대한 순매수세 3,200억 가량이 매수가 들어왔고 기관들도 2,300 금융투자 투신 연기금 등 할 것 없이 큰손 수급이 들어왔다. 이거는 제가 커뮤니티에서도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미소가 떠나지 않는 이유 중에 또 하나는 아시다시피 제가 섬기고 있는 고객님들은 비중이 100%고 이제 오늘 고객님들이 몇 분 정도가 채팅을 왔습니다. 챗을 와서 어떻게 하냐 목표가는 도달한 종목이 1차 목표가 2차 목표가가 있으면 1차 목표가는 도달한 지 오래고 2차 목표가까지 지금 한 종목은 도달한 상태인데 이제 어떻게 할 거냐라고 말씀을 주셔서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저는 오늘 홀딩을 드렸습니다. 홀딩 하시고 수익을 첫 술에 배부를 수 없다. 여러분들 아시죠? 대시세를 놓치지 말자라고 제가 컨텐츠에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첫 술에 배부를 수 없다. 우리 고객님들 그동안 마음고생도 많으셨고 변동성 시장에서 저의 플랜과 저의 리딩을 이제 신뢰해 주시면서 잘 따라와 주셨고 그에 따라서 앞으로 더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여력이 더 크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목표가를 제 3차 목표가 수정해서 목표가를 상향 수정을 해서 제가 오늘 고객님들에게 지침을 드렸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저희 주식 투자 마을 고객님들은 일단은 한 종목은 갭상승으로 시작을 했고요. 두 종목과 이제 나머지 종목 같은 경우에는 오늘 급등으로 해가지고 모두가 평단가 기준으로 수익 전환이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오늘은 너무 기분이 좋은 상태입니다. 사실은 이 상태로 아마 오늘 컨텐츠가 웃으면서 끝나지 않을까 제가 한번 생각을 하고요. 오늘 시장 분위기는 뭐 대체적으로 좋았다. 제가 어제도 뭐 저희 어플리케이션에 들어오시면 아시다시피 계속해서 말씀을 들었어요. 시장이 이제는 상향 조정이 될 때가 됐다. 반등폭을 이어갈 때가 됐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이러한 부분들이 잘 예측이 맞아 떨어졌다. 그리고 한 가지를 더 모시고 오시겠습니다. 제가 유튜브 채널 여기 보시면은 5일 전이죠. 5일 전에 코스피 1900PT까지는 간다라고 제가 컨텐츠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오늘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 지수가 장중에 1914PT까지 3% 상승을 하면서 급등 마감을 했다. 예측이 제가 저번에 컨텐츠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예측이 맞아 떨어질 때 그 희열감 그리고 그냥 막연한 감정으로서에 대한 게 아니라 객관적인 자료와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밤새 검토를 하면서 승률상으로 이 딱 가이드라인이 딱 맞아 떨어질 때 그 희열 그리고 저를 믿고 신뢰했던 이제 저희 고객님들이 수익을 발생했을 때 그 희열감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루 말할 수가 없고 일단은 지금 1900PT까지 갔는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게 어디까지 갈까 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제 어디까지 갈까? 제가 오늘 조금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시나리오를 조금 재검토를 해봤고요. 일단 60일 이평선까지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60일 이평선까지 1960PT고요. 지금 보시면 아시다시피 1960PT까지는 제가 한 번 더 찍어봐 드리겠고요. 만약에 1960PT까지 얘가 올랐다. 그럼 무조건적으로 V자 반등 간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익절을 쉽게 안 드리고 있어요. 왜냐면 우리 투자자님 같은 경우 이 바닥에서 매집을 했거든요. 바닥에서 매집을 했다. 근데 익절을 안 드리는 이유가 다시는 이 가격이 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 이 가격에서 계속해서 중기적으로 보유를 해도 저희는 무조건 남는 장사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남는 장사다 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고, 앞으로 향후에 대해 조금 더 긍정적인 전망으로 이어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듭니다. 일단은 오늘 시장 분위기를 좀 살펴보고 오겠습니다. 제가 오늘 너무 신났죠? 오늘 조금 신나더라도 좀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은 4월 17일 목요일, 4월 17일 금요일 방송이죠. 금요일 방송. 주간 동안, 한 주간 동안 진짜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독자님들. 이 변동성과 정상적이지 않는 이 시장에서 독자님들이 투자를 하시면서 오기까지는 참 많이 힘들었던 걸로 같았고,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 상황이 많이 좋아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제가 계속해서 겁내지 말라라고 계속해서 꾸준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5일 전에는 1900PT까지 간다. 그리고 하락 원리, 투자 심리 위축돼 이 컨텐츠, 3일 전 컨텐츠에서는 제가 이제 너무 겁내지 말라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이후부터는 계속해서 상승세에서 이어오고 있기 때문에 독자님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너무 겁낼 필요 없이 후반에 들어서 더욱더 상승을 이끌어 줄 만한 재료들을 체크하시면서 가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시장 상황부터 좀 살펴보겠습니다. 만약에 유튜브 화질이 안 좋으시다면 화면에서 메뉴를 클릭을 하시고, 제가 무조건 1080p 고화질로 영상을 올립니다. 영상 올리는 게 이제 PPT 자료라든지 이제 차트에 대한 수치가 잘 안 보여가지고 무조건 1800pt로 여러분들이 좀 화질 개선을 클릭을 하시고 여러분들이 영상을 봐주시길 바래요. 이게 찾아보니까 원래 유튜브가 개선되긴 전에는 만약에 제가 1080p 1080pt가 아니지 1080 화질로 제가 만약에 업로딩을 하면 자동으로 이게 1080 화질로 그냥 보여지는데, 지금 뭐 코비드 19이 터지고 나서 접속자가 폭주를 하다 보니까 이 뭐 여러 가지 사항들로 인해서 화질에 대해서 따로 이렇게 클릭하지 않으면은 좀 저화질로 방송이 송출이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1080 화질로 여러분들이 조금 설정을 해주셔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독자님들 그리고 고객님들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고요. 오늘 한 주간 동안 정말 너무나도 고생을 많으셨고, 오늘은 좀 빨리 방송을 올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퇴근을 하시면서 방송을 참고하시면 아마 많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주말도 기니까요, 여러분들 끝까지 참고해 주시고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악플러들 보고 있나? 보고 있나? 제가 초반에 컨텐츠 막 올리기 시작하실 때 저희 독자님들 아시죠? 악플러들이 너무 뭐라 했지? 너무 그냥 쉬운 전망이다. 그리고 너무 이 전망이 뭐라 해야지? 기억도 안 나요. 너무 1차적으로만, 맞아. 1차적으로 시장을 평가하는 거 아니냐. 이런 말들도 많았지만, 그때가 1800PT, 1790PT 왔다 갔다 할 때였어요. 근데 제가 그 댓글을 보면 알겠지만, 나중에 반등 나오고 다시 와라. 독자님들 다시 들어와라. 악플러들 다시 와라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마 그분들은 지금 뭐 하방에 대한 압력이 높아서 자기네들은 하방 포지션으로 잡는다고 했는데 손실 꽤나 보지 않았을까 좀 생각도 하고요. 아무튼 지금 1900PT는 적중을 했다. 주식 투자 마을 다음 단계는 빠른 반등의 서막이 아닐까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봅니다. 그리고 어제 새벽에 이거 제일 중요해요, 여러분들. 오늘 방송은 그냥 이것 때문에 본다. 그냥 이거 그냥 무조건적으로 생각을 하시고 좀 주말 동안의 생각을 좀 정리를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한번 우린 투자자입니다. 투자자. 그리고 시장을 예측하거나 예상은 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지금 현재
추세에 편승을 하고 우리가 가야 될 길을 정확하게 볼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 고점에서부터 바닥 지점까지 떨어진 이유가 뭐였죠? 코비드 19 팬데믹 현상의 장기화였다. 그쵸? 팬데믹 현상이 언제까지 지속될 거냐? 이것 때문에 계속해서 주가 지수 변동성 심해지고 바이올리티 인덱스 같은 변동성 지수가 계속해서 왔다리 갔다리 했던 거예요. 하지만 코비드 19에 대한 정점을 찍었고 미국 같은 경우에서도 계속 추세가 떨어지고 있고요.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서도 대구 지역이라든지 지금 뭐 뉴질랜드에서는 지금 뭐 상쇄를 잘 하고 있어서 도심을 이렇게 계속해서 잘 관리를 하고 있어서 확진자가 발생을 안 하고 있고 이러한 긍정적인 소식들이 나오고 있다. 그런데 더욱이 어제 속보로 렘데시비르 코비드 19의 치료제를 만들고 있는 길리언드 사이언스 회사에서 만드는 렘데시비르가 임상시험에서 아주 효과적인 그러한 효과가 나타나서 시간 외로 15%가 급등 마감을 했습니다. 이 부분이 중요한 게 뭐냐? 앞으로 만약에 이 렘데시비르가 임상실험을 빠르게 거쳐서 부작용에 대한 부분들을 개선을 하고 이제 신체적으로 무리가 없을 때 대량으로 생산 판매를 한다라면 코비드 19 빠르게 잡을 수 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지금 현재 주가 지수가 내가 지금 나중에 들어오지 못한 가격 아닐까라고 또 조금씩 생각을 해보실 수 있겠죠. 목차 한번 봐보고 가겠습니다. 오늘 이제 행복한 한 주의 마무리 이거 먼저 설명을 해드릴게요. 제가 오늘 사실은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눈이 글썽글썽합니다. 글썽글썽한데 저희 고객님 중에 뭐 물론 저희 고객님들은 다 제가 상담을 해본 결과 고객님들은 전부 한 분 한 분마다 정말 인간적인 면으로 정말 대해주시고 계산적으로 대하시는 분들도 가끔은 계세요. 내가 커미션을 지불을 했고 그에 따라서 너는 수익을 나한테 무조건적으로 창출을 해줘야 돼. 약간 이러한 분위기로 이제 계속해서 뭐 비즈니스 관계로 가시는 분들도 있지만 되려 인간적인 부분에서 저의 서비스 그리고 리딩 방침에 대해서 되게 만족해 하시는 분들도 간혹 계시다. 하지만 오늘 채팅 이게 제가 나눈 채팅인데 실명까지는 거론을 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이 고객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대표님 덕분에 상승 베팅을 꾸준하게 유지한 결과 3월에 인버스로 큰 손해 본 게 조금씩 만회돼서 지금 현재는 유가 종목을 제외하고는 인버스 손실액의 80% 이상은 회복했네요 라고 이렇게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정말 제가 이 말을 듣고 직업에 대한 소명관이라고 해야 될까요? 가끔 이 업종을 하고 있으면 제가 지금 이 업종만 6년 차를 하고 있는데 가끔 그러시는 분들도 있어요. 야, 네가 그렇게 주식을 잘하면 너가 하지 뭐하러 이렇게 하냐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여기에 있다 보면요, 여러분들 정말 뭐 직장인으로 인해서 따로 이런 투자에 대한 공부를 하지 못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고 전업주부라든지 여러 사업장의 이제 사업주 고객님들 같은 경우에는 따로 주가 지수라든지 지금 변동폭을 제가 지금 뭐 하루에도 18시간을 쏟아붓는 지금 이 실적에 있기 때문에 지금 다른 고객님들은 저처럼 이거를 그냥 본업처럼 집중을 할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일을 담당을 하면서 여러 가지에 대한 자료들 그리고 협약을 맺고 있는 유한타증권사를 통해서도 여러 가지 컨퍼런스에 대한 자료들을 받고 있고 그를 토대로서 시나리오를 계속해서 분석하고 이제 이 고객님들한테 제가 이러한 부분에서 가이드라인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제가 봤을 때는 저로서는 참 좋은 이 직업과 이 적성이 저한테 너무나도 좋습니다. 왜냐면은 물론 수익 부분에서는 되게 민감하고 이런 부분이 자칫 직업적 윤리관 그리고 소명관이 없다라면 이 일을 사실상 하기는 힘들어요. 매일같이 수익과의 싸움 그리고 고객님들께 좋은 종목들을 픽을 해줘야 된다는 그런 엄청난 부담감 그리고 고객님들이 한두 분도 아니고 엄청 많은 고객님들을 제가 이끌고 가는데 거기에서 오는 정말 무게감은 이루 말할 수 없다. 하지만 오늘같이 이렇게
이렇게 고객님이 감사의 메시지를 보내주시고 또한 이렇게 해주시면 제가 정말 이 일을 하면서 너무나도 만족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이 업종을 선택하면서 느꼈던 건 뭐랄까요? 어, 그냥 고객 제가 모시고 제가 섬기고 항상 저는 섬긴다라는 표현을 좋아합니다. 섬긴다, 섬기고 있다. 그래서 좀 제가 늘 경계하는 게 높은 곳에 내가 위치해 있다라고 생각하는 걸 되게 경계하는 그런 좀 마인드고요. 높은 곳에 있을 때는 낮은 곳을 좀 바라봐야 되고 낮은 곳에 좀 안주해 있을 때는 좀 높은 곳을 바라볼 수 있는 약간 그 중간적 위치를 좀 잡아가는 거를 되게 중요시 여기는데 아무튼 딴 말로 샜지만 아무튼 간에 정말 크고자 한다면 남을 섬겨라. 이게 정말 좋은 말인 것 같습니다. 크고자 한다면 남을 섬겨라. 그래서 만약에 저희 고객님들을 이렇게 극진히 섬기고 고객님들이 꾸준하게 수익이 발생이 된다라면 언젠가 이 주식 투자 마을도 좀 더 저는 꿈이 커요. 정말 이 회사가 정말 자산운용사로서 더욱더 커지길 바라고요. 물론 그 가운데서도 지금 계속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 가운데 있고요. 더 나아가서 뭐 증권 방송에 대한 정말 프로페셔널한 회사로서도 좀 키우고 싶은 마음도 있고요. 거기까지 가기까지가 무조건적으로 저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다. 그래서 지금 고객님들과 지금 제가 모시고 있는 클라이언트들에게 최대한의 만족감을 선사를 해드리고 이 회사 또한도 그의 만족감에 따라서 조금씩 조금씩 성장해가는 회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잘하면 너가 하지가 아니라 이렇게 잘하기 때문에 남들에게도 추천을 해드릴 수 있다라는 거를 좀 좋게 보시고 상담이 왔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 이 뭐랄까요 대중에 좀 희한한 사람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오늘 바로 방송 시작하도록 해보겠습니다. 경제 정상화 3단계를 발효를 했습니다. 어제 새벽에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어제 새벽에도 말씀을 드렸던 게 지금은 일단 흐름상 반등 흐름이 강하다. 지금 며칠 동안 똑같은 말 또 하고 똑같은 말 또 하고 있는데 반등 흐름이 강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어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경기 재정상화 발표 소식에 급상승에 대한 물결을 탈 수가 있다라고 제가 방송 중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따라서 어제 새벽에 트럼프 대통령이 단계별로 가이드라인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총 1에서부터 3단계의 가이드라인을 이제 제시를 했고, 이제 이 단계에 따라서 경제가 다시금 제자리를 찾아갈 거다라고 지금 현재 말을 하고 있는데 1단계가 14일간 확진자가 하향 곡선을 보일 것, 검사 수 대비 양성 비율이 떨어질 것, 그리고 병원 시스템이 완벽할 것 이러한 부분에 따라서는 지금 현재 1단계까지는 빠르게 5월 1일까지도 아니고 제가 봤을 때는 5월 1일까지가 아니라 1단계에 대한 그 발효가 이번 달 안에 1단계가 발효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듭니다. 그래서 빠르게 지금 확진자가 하향 곡선을 타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4월쯤으로 해가지고 1단계에 대한 경제 정상화 가이드라인이 발효될 수 있다. 그래서 이 1단계가 발효가 되면 취약계층을 제외한 개인의 사회활동이 재개가 가능하고 식당과 극장, 예배당 같은 대규모 장소는 엄격한 사회적 거리두기 하에서 운영될 수 있다. 그러나 10인 이상의 모임 안 되고 학교는 휴교를 유지하고 요양원과 병원의 방문도 금지, 술집도 영업은 아직까지 1단계에서 금지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단계는 1단계 조건이 다 부합이 되고 그리고 50인으로 확대된다. 가능한 모임의 규모가 50인 정도로 더 확대가 돼서 학교는 개학이 된답니다. 2단계까지만 가면 학교는 개학할 수 있다. 요양원과 병원 방문은 여전히 금지된다. 식당, 극장, 완화된 사회적 거리 두기 하에 운영될 수 있고 선택적 진료도 재개될 수 있고 술집은 좌식 아닌 입식으로 규모를 축소해 운영할 수 있다. 그리고 비필수 여행도 가능하다. 2단계가 아마 경제에 대한 정상화를 정말 빠르게 올릴 수 있는
가이드라인 단계가 2단계로 볼 수 있다. 그래서 초급 단계인 1단계보다 2단계. 왜냐면은 비필수 여행도 포함된다라고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미국은 유럽에 대한 여행객들을 지금 현재 받아주지 않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생겐 조약으로 맺고 있는 유럽의 23개국 정도는 지금 여행을 들어오지 못하고 무역에 대한 장벽을 세운 상태지만 2단계에 들어서는 여행도 가능하다고 하니 그동안 걱정됐던 항공사에 대한 셧다운에 대한 문제들도 빠르게 가라앉을 전망이다. 그래서 2단계까지는 생각을 하시면 증시가 어느 정도까지 1950pt까지는 더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점쳐질 수 있다. 그리고 3단계입니다. 재해 확산에 대한 증거 없고 1단계 요건 3차례를 충족을 하고 사회적 두기 아래 공공장소 활동이 허용. 3단계에서는 이제 밖에 나가서 공공장소 다 허용된다랍니다. 기업은 직원 채용 제한 없이 가능. 3단계에서는 이제 직원 채용도 가능하고 요양원과 병원 방문이 가능하고 식당, 극장 같은 대규모 장소도 제한된 사회적 거리 두기 지침 아래 운영될 수 있다. 다 가능하다는 말이에요. 한마디로 말해서 사회적 거리만 둔다면 이게 어느 정도까지는 다 경제가 정상화로 될 수 있다. 참 신기하죠.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게 지금 우리나라를 모델로 삼아서도 봤을 때 지금 현재 대구에 대한 그 지역에 대한 큰 정말 확진자 팬데믹 현상이 일어나고 나서는 뭐 서울이 됐든 지방의 이런 지역들은 확진자가 그렇게 대폭 증가하지가 않습니다. 이 부분이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의 정말 훌륭한 국민성 아시죠? 정말 빨리빨리 해가지고 정말 위기일 때는 진짜 하나로 진짜 이 밀집하는 이 국민성이 이런 위기 때는 정말 빛을 발하는 것 같아요. 그때 옛날에 기름 유출 사건도 그렇고 뭐 금융 위기 때 IMF 때도 금모으기 운동 해가지고 나라 살림을 빠르게 회복시킨 것처럼 위기 때 대한민국이 강하다. 그 이유는 정말 마스크 쓰기 대란이 일어나고 그 줄 보셨죠? 저도 맨날 줄 설라고 그거 보면은 맨 꼭자기에다 쓰면은 마스크 없다고 돌아가라 그래서 정말 제대로 현타감이 올 때도 있었지만 아무튼 그러한 실천들이 지금 현재 코비드 19에 대한 확진을 확연하게 줄일 수 있는 모델과 표본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도 마스크와 사회적 거리 두기만 충분하게 한다면 우리가 어느 정도까지 경제 정상화를 충분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러한 지침들이 지금 현재 내려진 거고 문제는 이 지침들은 대통령 권한이에요. 이 가이드라인을 트럼프 행정부와 여러 가지 경제 석학자들을 모아서 이 가이드라인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지금 현재 주별로 사항에 따라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행정부 당국자들은 이날 로이터 통신에 대통령의 새 가이드라인은 권고안이며 권고죠 말 그대로 실천해봤으면 좋겠다라는 권고안이며 가이드라인에 대해 어떻게 할지는 주지사들의 선택이다. 모든 주지사는 안내로서 권고안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금 뭐 뉴욕의 그 주지사 같은 경우에는 5월 10 며칠까지는 일단 셧다운을 유지를 해보겠다라고 얘기가 나와서 뉴욕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서는 지금 현재 이 경제에 대한 가이드라인 1단계에서부터 실천을 할지는 앞으로 좀 두고 봐야 될 문제다. 라는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하지만 이러한 부분들이 어느 정도 시간을 버리고 있고 이제 길리언드 이제 사이언스사의 렘데시비르가 치료제가 만약에 뭐 6월쯤에 해가지고 효과가 입증이 되면 더 빠르게 경제는 이제 부활을 할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대공황 이후 최악이다. 뭐 V자 반등 아직도 이거 가지고 싸우고 있어요. 아직도. 근데 여러분들 그거 아셔야 돼요. 뭐 투자에 대한 규제들이 있잖아요. 뭐 워렌 버핏 같은 경우에도 지금 채권을 무자비하게 지금 발행을 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버크셔 해서웨이라는 지금 현재 회장으로 있는 이제 워렌 버핏이 채권을 많이 발행한다는 건 그만큼 주식에 대한 비중보다는 현금에 대한 비중을 늘리겠다는 소리예요. 현금 비중을 돈을 빌려주고 그거에 대해서 금리를 받아 먹겠다라는 소리인데 이 사채를 계속해서 발행하는 건 그만큼 지금 뭐
투자에 대한 위험 요소도 크고 변동성도 크기 때문에 내가 일단 자본을 확충하겠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워렌 버핏 같은 경우에도 올해 손실이 너무 컸어요. 뭐 델타항공 같은 경우에서도 본인이 진짜 가치 투자의 귀재죠. 가치 투자의 귀재고 저도 존경하는 투자지만 진짜 이 투자라는 이 개념이 참 어렵구나라는 거를 때로는 진짜 많이 생각하게 됩니다. 많이 생각을 하는 게 가치 투자의 귀재고 장기 투자의 귀재인데 델타항공 정말 장기적으로 봤을 때 너무 좋다라고 했지만 그리고 델타항공을 매입을 했지만 어떻게 했죠? 바로 손절했죠. 그거에 따라서 우리 워렌 버핏을 추종했던 많은 투자자들이 실망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왜냐면은 이게 손절해서 실망한 게 아니라 그동안에 저평가돼 있는 종목들을 오랫동안 보유해서 그거에 대해서 가치를 항상 보여주고 수익률로 보여줬던 워렌 버핏이 이러한 손절을 너무 빠르게 나오지 않았냐. 그리고 중장기적으로 투자에 대한 대응을 하지 못했다는 거에 대해서 이 워렌 버핏에 대한 실망감도 있고요. 제가 어제 같은 경우에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어떤 회사에 대해서 이제 투자 자금을 지원을 했고 그 세일 업체에 대해서 투자 자금을 지원을 했고 그에 따라서 현금으로 받는 게 아니라 주식으로 받았는데 그 세일 업계의 주가가 60달러에서 13달러까지 또 한 번 손해를 발생을 한 지금 워렌 버핏 같은 경우에서도 계속해서 연달아 수익을 못 보고 있다. 뭐 레이 달리오 같은 경우에도 되게 뭐 원칙이라는 책으로도 되게 유명한 걸로 알고 있어요. 원칙이라는 투자 저자로 정말 유명한 레이 달리오도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는 뭐 2008년 금융위기 때에 아니다 그 전인가요? 1997, 1994년도쯤에 한번 경제가 큰 폭으로 하락을 할 거다라고 섣불리 예측을 했다가 급성장하는 바람에 투자에 대한 실패를 먹고 지금 같은 경우에도 요번에 그뭐 계속해서 급반등 나올 거다 했는데 주가 지수가 코비드 19으로 인해서 많이 하락을 해서 지금 평균 수익률이 본인이 그 회사 자체가 굴리고 있는 자산 운용으로 알고 있는데 그 회사가 굴리고 있는 금액에 큰 손실을 발생을 했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부분에서는 뭐 이 정상적인 상황은 아니에요. 사실상 말씀을 드리면 이 주식 시장이 정상적이진 않다. 그래서 이런 많은 정말 투자 귀재들 그리고 정말 고수라고 하는 분들도 이렇게 하루에도 몇 조 이상을 손실을 본다고 하니까 소프트뱅크의 손정희도 보면은 손정희 회장도 보면은 지금 뭐 손실이 계속해서 발생을 하고 있어요. 투자하고 손실 나고 투자하고 손실 나고 뭐 지금 우여곡절 끝에 뭐 사업은 참 어렵다라고 말을 할 정도인데 이러한 투자의 규제들이 어렵게 당하는 걸 보시고 여러분들 좀 자기 뭐랄까 나를 조금 더 다독여 줄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아 저렇게 투자의 규제들도 저렇게 투자에 대해서 실패를 하는구나. 그러면서 난 괜찮다. 나도 괜찮다. 나도 똑같구나. 저 투자 규제들과 나도 똑같다. 그래서 나도 더 공부하고 더 열심히 하다 보면은 더 좋아질 일이 있지 않겠나. 이렇게 마인드 컨트롤도 해보시면서 갔으면 좋겠고요. 아무튼 대공황 이후의 최악. 뭐 하락론자들은 계속해서 뭐 IMF가 국제통화기금 IMF가 이 코로나 사태가 세계 경제의 1930년 대공황 이후 가장 심각한 불황을 겪을 것으로 전망. 게오르기 예바. 뭐 IMF 총재는 올해 회원국 170개국 이상의 1인당 소득이 마이너스로 성장하고 V자 반등은 힘들 것. 그리고 신흥국 시장에서는 1000억 달러, 약 122조 원 넘는 자본 유출이 일어나 이는 글로벌 금융 위기가 시작될 당시 3배가 넘는다라고 얘기하지만 저는 이 의견과는 좀 다릅니다. 그동안의 세계 경제에 대한 성장률은 매우 높았고 지금 뭐 여기에서는 지금까지 그 뭐랄까 유출된 자본량이 122조죠. 122조지만 지금 미국의 경기 부양책은 2000조가 넘는 수치를 나오고 있기 때문에 양적 완화 정말 뭐 IMF 국제통화기금에서는 지금 너무 회의론을 쏟아내고 있지만 저는 미국 측 이 제롬 파월 의장의 조금 더 의견에 저는 좀 마음을 좀 쏠리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지금까지 본 적 없는 정크 정말 쓰레기인 채권 정크 본드를 매입을 계속해서 해주고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기업에 대한 사채 같은 경우에도 직접적으로 매입하고 가계에 대한 대출 늘리고 기업 대출 늘리고 여러 가지 사안 가운데서 엄청난 돈을 지금 현재 쏟아붓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단기적으로 코비드 19의 영향이 우리가 뭐 12월 중국에서부터는 12월 말에서부터 1월 달까지 터졌었고 그리고 본격적으로 터진 게 이제 전 세계적으로 확장을 한 게 지금 거의 한 2, 3개월 됐나요? 되고 좀 장기적으로 보고 있어서 아마 2분기 실적까지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피해는 무조건적으로 있겠지만 이러한 부분에서는 어느 정도 선반영된 건 아닌지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봅니다. 따라서 우리한테는 일단은 양적 완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이때쯤 올라오니까 조금씩 또 불안해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라고 저는 분명히 생각합니다. 주가 지수가 지금 이 정도까지 올라왔으면 불안할 때가 됐어요. V자 반등 언제 나오냐라고 하시는 분들은 지금 거의 V자 반등에 대해서 향해 달려가고 있고 나스닥 지수 같은 경우에는 거의 중기 장기 평선을 아예 회복을 해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빠르게 지금 현재 추세 흐름을 지금 상승 포지션으로 지금 잡아야 될지 아니면 또 추가적인 하락이 나올 건지에 대해서 아마 지금 계속해서 고민을 하실 분들이 있겠지만 말씀드리는 건 주가 지금 현재 렘데시브르라든지 치료제 백신 개발도 박차를 가하고 있고 경기부양책으로 시간을 버린 상태이기 때문에 기업에 대해서 가치 투자를 하셨더라면 확실하게 승리할 수는 있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단기적인 접근이 아니라 이제 중기적인 접근으로서 접근을 하시면 좀 승률이 좀 높게 점쳐진다. 케네스 로그 피 하버드 교수는 V자 반등이 가능성을 일축시켰다. 왜냐면은 지금 현재까지는 소규모 기업에 대한 지속적인 피해가 너무 많다.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조세 스티치글리브 컬럼비아 대학교 교수는 가계와 기업 이 개인에 대한 가계와 기업의 빚을 갚지 못해 파산으로 내몰리는 금융 정체가 우려된다. 그리고 늘 계속해서 이 하방에 대해서 압력을 계속해서 쏟아냈던 누리엘 루비니는 경제가 I자형으로 수직 낙하다. 아직도 이 난리야. 진짜 아직도 이 난리를 치고 있는 거야. 아직도 I자형으로 수직 낙하할 거.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면요, 여러분들. 계속해서 이 경기 전망을 말이야. 지금 얼마나 지금 어렵게 다들 힘든 자금을 가지고 이 좋아질 거야 생각하면서 투자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런 사람들이 인버스 투자한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I자형으로 수직 낙하할 거다라고 지금 이 사람은 계속해서 완강하게 말을 하고 있고요. 옐런 전 의장은 셧다운 기간 경제가 피해가 입을수록 U자형 반등 가능성이 높다. L자형 반등이라는 더 나쁜 결과도 있을 수 있다. 버냉킹 전 의장 의견을 바꿨어요. 이 사람. V자 반등 나온다고 그러더니만 이렇게 의견을 막 바꾸고 그러면 안 돼요. 신뢰성이 떨어지지. 미국 경제가 빠르게 회복될 것 같지 않다라고 지금 현재 의견을 바꾼 상황입니다. 너무 빨리 바꿨어요, 저 사람은. 반등 나온다라고 하기 이틀 후에 갑자기 이거 좀 아닌 것 같다. 추세 흐름 보더니 아닌 것 같다 이러고. 그렇게 해서 누가 이런 전문가들 따라가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지금 그렇게 지금 보고 있고 제가 오늘 상승론자에 대한 의견은 제가 이렇게 골드 표시로 제가 표시를 했습니다. 상승론자 제가 제일 의지하는 제롬 파월 의장과 트럼프 대통령이 있습니다. 이 투자자들은 제롬 파월과 트럼프 대통령의 파워를 절대 무시하지 마세요. 지금 쏟아붓고 있는 이 모든 자금줄은 연방준비제도와 트럼프 대통령에 한해서 지금 유동성이 풍부하게 쏟아져 있는 가운데 있다. 제롬 파월 의장은 V자형 반등에 성공할 것으로 예상을 했고 코로나가 통제가 되면 기업은 문을 열고 사람들은 일터로 돌아갈 것. 이 말이 참 좋아요. 문을 열고 사람들이 일터로 돌아갈 것. 강한 경기 회복세를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갖춰 있고 미국 경제 기반이 탄탄한 상황에서 이번 격변의 시기에 접어들었다는 점이 향후 경기 회복을 뒷받침하는 요인이 될 거다. 곧 2조 3천억 달러, 2,800조. 여러분들 아까 IMF 총재가 말했던 얼마가 유출됐다고요? 100 몇 조? 100 몇 조? 여러분들 금액을 보세요. 2,800조입니다. 2,800조.
이 규모의 새로운 경기 부양책이 발표될 예정이다. 정크본드 매입까지 앞으로 경제 폭풍을 헤쳐나가고 최고 고용과 물가 안정이라는 궤도에 올라섰다는 확신이 설 때까지 무슨 수준? 제로 금리. 진짜 경기 부양책이 있어서 이 제로 금리는 절대 따라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특히 주식하는 사람들은 제로 금리를 찬양해야 돼요. 금리가 낮으면 누가 안전자산인 예금에다가 저축을 할까요? 금리가 제로인데 누가 은행에다 돈을 넣어요? 다 뭐 채권을 사든 조금 더 이자를 주던 뭐 회사채를 사든 아니면 내가 조금 더 리스크를 감당해서 주식을 사지. 이런 부분에서 제로 금리가 확실하게 주식에 대한 변동성 흐름을 잡아줄 수 있는 앞으로에 대한 약효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GM 현대자동차 산업은 잠깐 안녕. 오늘 방송 좀 길 수도 있어요. 자동차 산업은 길어질 거다. 당분간은 자동차 산업은 안 보는 게 좋다. 2분기 좀 지나서까지. GM 브라질 공장이 현재 셧다운 60일이 연장이 됐다라고 합니다. 제조업에 대한 피해가 6월 중순까지는 생각해야 될 것 같고 현대차, 혼다, 북미 공장 휴업은 5월 1일까지 연장이 될 거다. 영국 자동차 무역협회에 따르면 자동차 공장이 마비 상태에 이달 말까지 지속되면 북미 유럽에서 150조 원 매출 손실이 예정이다. 자동차 산업은 아쉽게도 뭐 물론 자동차 산업이 이것만 있는 건 아니겠죠. 반대로 자동차 산업 중에는 전기차인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엄청난 빠른 속도로 급상승을 하고 테슬라 전기 자동차에 들어가는 부품 소재 관련 제조업체들은 지금 계속해서 테슬라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해서 올라가고 있다. 그래서 2차 전지에 대한 섹터, 전기차 정도에 대한 섹터들은 좀 긍정적이게 바라볼 수 있겠지만 산업 전체적으로 살펴봤을 때, 산업군으로 봤을 때 자동차 산업군은 아직까지는 투자하기에는 좀 분기 실적 대비해서 주가 지수가 좀 부진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닛산 같은 경우에는 미국, 영국, 스페인 공장 2만 명 생산지 직원을 일시에 해고시켰다. 일시해고. 이거는 2008년도 닛산이 금융위기 때 아예 해고시킨 거랑 똑같이 지금 현재 2만 명의 생산진을 해고한 상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뭐 자동차 산업들이 많이 어려워요. 그리고 바이오 최악의 실적이 올 수도. 이건 제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진단키트에 대한 거품에 낚이지 말자. 이 바이오 산업이라는 게 참 어려워요. 저도 이 바이오 산업에 대해서 웬만해서 추천을 안 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이오 산업의 특성은 임상 실험을 성공을 해야 되고 임상 실험을 성공하기까지 이 R&D 뭐 리베러먼트 뭐 리서치 앤 디베러먼트에 대한 R&D 연구개발 비용이 정말 많이 들어가는 산업이고 그리고 뭐 이게 임상이 정말 성공할까? 실패할까에 대한 여부 또한도 확실치 않은 게 바이오 산업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코비드 19에 대한 테마주로 엮여서 지금 현재 뭐 진단키트에 대한 시젠, 수젠텍 일부 진단키트 치료제 개발업체만 급등 중이지만 지금 바이오에 대해서는 뭐 공개기업이라든지 전환사채 발행들 줄줄이 취소 중에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성규 한국바이오협회 부회장은 언론사의 인터뷰에서 뚜렷한 매출이 없이 외부 투자금으로 버티는 바이오 기업들 경기 침체에 더 취약할 수도 있다라고 하다 보니까 바이오에 대해서는 뭐 단기적인 수급으로 인해서 일시적으로 뭐 살 수는 있겠지만 이게 만약에 물려버려서 산업군들이 섹터들이 나중에 거품이 빠지고 나면은 조금 더 힘들어질 수는 있겠다. 하지만 긍정적인 종목들은 또 있어요. 삼성 바이오로직스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주관적인 생각이지만 미국 제약업체에서 대량 생산 코비드 19에 대한 치료제를 대량 생산을 하겠다는 계약을 맺었고 그 금액이 지금 엄청난 계약 금액으로 묶여져 있기 때문에 삼성 바이오로직스 이런 종목들도 향후 그 대량 개발이 성공을 했을 때는 주가 지수가 긍정적으로 갈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임상 실험에서 지금 제일 빠르게 성공하고 있는 셀트리온 3인방 같은 경우에도 사라는 말씀이 아니라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셀트리온 3인방 같은 경우에는 다른 임상에 대한 제약업체들보다 임상에 대한 속도가 겁나게 빨라요.
임상이 뭐 성공했다, 임상이 이거 성공했다, 이거 뭐 발효돼, 뭐 지금 현재 코비드 19에 대해서 죽일 수 있는 원소들을 찾아냈다. 지금 엄청나게 쏟아내고 있고, 녹십자 같은 경우에는 최대열 치료제인가요? 최대열 가지고 뭐 완치자에 대한 피에 대한 혈액을 뽑아가지고 이거를 뭐 중증 환자들한테 이걸 팍 쏴버리면 몸에 이게 뭐 RNA 구조가 막 완화가 돼가지고 이 바이러스가 번져야 되는데 뭐 완치되어 있는 항체가 있네, 번지지 말자, 완치되어 있는 상태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최대열 치료제 같은 경우에도 제대열 치료제 같은 경우에도 지금 뭐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고, 부강약품 같은 경우에는 뭐 길리언드 사이언스에 대한 렘데시브르에 대한 원재료 어떤 거를 지금 뭐 연구하고 지금 이거를 뭐 제품을 뭐 보유하고 있다나 이래가지고 막 테마주가 형성되고 있고, 이런 것들이 지금 머릿속에 다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그래야지만 제가 뭐 보고하는 게 아니지, 머릿속에 다 있어야 돼요. 지금 딱 뭐 제약업체 딱 뽑으라 그러면은 다 나와야 되고, 지금 반도체 다 나와야 되고, 반도체에 대한 재료 뭐 M&A를 준비하는 것들, 뭐 대형 여러 가지 삼성전자의 뭐 계약을 체결한 부품 장비주들은 뭐가 있는지 18시간 동안 여러분들 종목만 계속해서 봐보세요. 이게 다 들어갈 수밖에 없다니까요. 이게 정말 머릿속에는 온통 종목밖에 없다. 아무튼 이러한 부분들이 지금 현재 있다. 그래서 코로나에 대해서 조금 정리를 해보면, 코로나 관련 총정리, 한국 증시 앞으로 더 갈까? 길리언드사의 렘데시비르 임상실험 환자들이 일주일 되지 않아 퇴원했고, 임상시험에는 125명의 환자가 참여했고, 이 중 113명의 중증 환자들이 지금 현재 치료가 됐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됐다. 이게 보세요. 일주일이 되지 않아 퇴원을 했다고 합니다. 일주일이 되지 않아. 이게 효과가 지금 사망자가 2명인가 3명 나온 걸로 알고 있어요. 임상실험의 중증 환자 중에서 2~3명은 지금 현재 사망을 했다라는 안타까운 결과가 있지만, 하지만 지금 현재 퇴원한 환자들은 더 많다. 그래서 이걸 임상을 더 걸칠 거고, 앞으로 중증 환자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라든지 지금 길리어드사의 렘데시브르를 현재 한국에서도 임상 실험을 걸치고 있다라고 하니까, 한국이 환자들에게 투여했을 때 그 임상에 대한 결과들도 앞으로 발표될 예정이다. 그래서 제일 빠른 건 뭐 한국 제약사들도 있겠지만 지금 현재 이게 제일 빠르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캐슬린 멀레인 시카고 대학 감염병학고 교수는 연구진에 의한 임상 시험에 참여한 코비드 19의 확진자 중에 2명만 사망하고 다른 확진자들은 퇴원했다고 밝혀 퇴원을 했다라고 합니다. 시장이, 이 말은 그냥 제가 좋아가지고 제가 한번 붙여놔봤습니다. 시장이 오르락 내리락 한다고 기죽지 말 것. 원래 시장은 예상대로 움직이지 않는다. 데이빗 크레이머 허드슨 컴퍼니 사장. 시장이 오르락 내리락 한다, 기죽지 말라는 소리예요. 뭐 시장이 하방에 대한 압력이 크다. 지금 뭐 증권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앞으로 2분기 실적 안 좋다, 망했다, 지금 뭐 확진자 팬데믹 현상, 뭐 거의 종말론에 가깝게 지금 언론사들은 막 사지 말아야 된다, 떨어진다, 조심해야 된다 했을 때 주가 지수는 어떻게 됐죠? 반등을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언론사들이 계속 부정론을 펼칠 때 주가 지수는 계속 빠르게 반등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서 이 뭐랄까요, 투자 심리가 너무 위축될 필요가 없고, 그러에 대한 만인들의 투자에 대한 생각에 편승을 했을 때는 돈을 벌기가 힘들다라는 거를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저번 컨텐츠에서 말씀했던 소비 패턴과 노동 패턴이 2020년에 많이 바뀌었다고 말했는데, 악플러드 어디 갔노? 1차적인 생각이 아니었어요. 생각을 해보면 여러 가지 뭐 저 같은 경우에는 논문 같은 경우에도 많이 살펴봐요. 논문을 좀 많이 살펴보는데, 이 소비자 심리 패턴에 대해서도 제가 논문을 여러 가지를 좀 살펴본 결과, 예전에 이제 뭐 1900년 한참 전에 산업혁명이 발전하고 더더더더더 가서 거의 한 2000년도까지는 우리가 소비 패턴이 되게 단순했죠. 그리고 우리가 유통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운송이라든지 유통이 그렇게까지 활발하게 발달이 되지 않았고, 이 언택트 소비라는 개념이 발생하기 전에 소비자 트렌드는 오직 오프라인 통해서
많이 소비 패턴이 이루어졌지만 지금 현재 같은 경우에는 아마존을 제가 보라고 했어요. 아마존을 보라 했고 이제 뭐 배달의 민족, 쿠팡이니 지금 전 세계 배달이 안 되는 게 없어요. 지금 주문을 하면 다 와요. 지금 다 오고 있단 말이에요. 커피와 뭐 커피가 집에 온다니까요, 여러분들. 뭐 ED 뭐 브랜드, 스타 뭐 브랜드 뭐 할 거 없이 배달 시키면 다 온다. 따라서 재택근무 성과중심 보상체계, 아웃소싱, 마케팅, 다양한 근로 형태 및 유연한 근로시간 등 유연한 근무제로 근무 형태가 바뀌었고 이 별표 쳐야 될 게 아마존 나홀로 일자리 더 뽑아 10만 명의 채용 한 달 만에 7만 5천 명 더 뽑아 주문 폭주 중 제가 말씀드렸죠. 언택트 소비 이게 대박이라니까요. 제가 2주 전에 이거 컨텐츠에서 말씀드렸어요. 언택트 소비에 우리가 집중을 해야 된다. 언택트 지금 이게 뜬다라고 계속해서 진짜 여기서 후끈후끈 열이 뻗치게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존에 대해 데이 존슨가 이 분 회장은 제가 볼 때 진짜 앞으로 뭐 빌 게이츠만큼 1위를 탈환할 수 있는 게 아마존 회장이 아닐까. 머리가 좋아요. 거의 진짜 주가 지수 급락하 코비드 19 거의 뜨기 전에 주식을 대량 팔았고 그거에 대해서 안전 마진을 확보한 상태에서 지금 주가 지수가 다시금 빠르게 반등을 하고 있는데 지금 뭐 30조를 벌었다 그랬나? 엄청나죠. 지금 제가 볼 때는 그 사람은 정말 대단하다. 아마존에 대한 회장은 대단하고 앞으로 진짜 세계 부자 1위를 탈환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코로나 관련 총정리. 미국 기업 근로자 경제 정상화 빠르게 회복될 증거를 좀 찾아왔습니다. 일시 해고. 이 완전한 해고가 아닌 일시 해고가 많대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미국, 영국 등에서 기업이 경영 부진으로 인력 감축이 필요할 때 재고용을 약속하고 근로자들을 일정 기간 해고하는 제도가 지금 현재 일시 해고라는 제도인데 지금 미국에서는 이러한 일시 해고에 대한 제도들이 많다. 이 말은 지금 뭐죠? 완전한 해고면은 뭐 실업 청구 건수 어제도 발표됐지만 생각보다 예상했던 수치보다 낮게 나왔어요. 이 말은 경제가 재가동이 되고 이러한 부분들 일시해고예요. 다 시장이 좋아지면 다시금 불러들이고 빠르게 산업이 활기를 되찾고 재생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이러한 부분에서 메이시스 회사 같은 경우 12만 일자리, 그리고 디즈니 월드 4만 3천, 닛산 1만, 혼다 1만 4,400명, 카맥스 1만 5,500명, 보잉 2,300명, 폭스바겐 1,500명 등 지금 현재 일시 해고된 상태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수치들은 나중에 시장이 회복이 되면 다시 재고용이 되는 수치고 이러한 부분들이 우리가 코비드 19이 정상화가 될 때 기업들이 빠르게 회복될 수 있는 하나의 증거로도 아마 적용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코로나 관련 총정리, 한국 증시 앞으로 더 갈까? 유럽연합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가 극복 위에 다시 말씀드릴게요. 유럽연합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를 극복하기 위해서 5,400억 유로, 716조 3천억을 부양책으로 내놓은 상태고 그리고 지금 이게 극적으로 합의를 했다. 저번에 이거 합의 안 돼가지고 주가지수 떨어졌어요. 유럽 그룹 의장을 맡고 있는 마리우 센테누 포르투갈의 재무장관은 10년 전 글로벌 금융 위기 때와 다르게 이번엔 유럽이 필요한 강력 지원 대책을 담았다. 말씀드렸죠. 글로벌이 계속해서 경기 부양책을 쏟고 있는 한 투자에 대한 악재성이 조금은 감소될 거다. 한국은행이 3월 이후 국제금융 외환시장 동향을 통해서 지난달 국내 주식시장에서 외국인 투자 자금이 100억 4천만 달러, 약 13조 원이 순유출됐다고 발표가 됐습니다. 하지만 떠나갔던 외국인들은 서서히 들어오게 됐고 외국인들이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 순매수가 이렇게 나섰는데 외국인들만 조금씩 이렇게 매수하고 기관들만 조금씩 매수해도 주가 지수가 금방 올라요, 여러분들. 주가 지수가 오늘 보세요.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에 거의 갭 상승했어요, 여러분들. 갭 상승. 아예 그냥 갭 상승을 해버렸다고요. 큰 손에 대한 수급들만 조금만 받쳐준다라면 지금 현재 반등폭에 대한 기준만 살아있다라면 지금 현재의 가격을 보기는 나중에 힘들 수도 있다라는 거를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약 13조 원 어치가 지금 주가 지수에서 많이 빠진 상태이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 저가에 대한 매수가 다시금 유동성이 들어온다면 빠르게 반등을 할 수 있는 확률이 좀 높지 않나. 하지만 지금 이제 현재 상황에서 자산을 매각하고 현금을 챙기는 기업들이 많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2월 이후 건물 토지 설비 매각 금액이 1조 2,576억 원에 달했다고 합니다. 이는 2019년도 작년에는 629억 원이 토지 설비 매각을 했지만 지금 현재 올해 자산을 매각한 금액은 1조 원, 거의 한 10배가량 넘게, 한 12배가량 넘게 지금 현재 증가를 한 거죠. 기업들이 이렇게 많이 팔고 있고 그만큼 금융시장 전체적인 경제시장이 어려운 건 사실이다. 하지만 이런 것들이 앞으로 종말이다라고 해서 이 사람들이 파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위기를 대처할 수 있게 리스크 관리를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리스크 관리. 기업 같은 경우에는 유동부채가 많으면 그리고 차입금이 많으면 단기적으로 갚아야 될 돈들이 지금 현재 쌓이고 있으면 이러한 현재 뭐랄까요, 쉽게 팔 수 있는 유동에 대한 자산, 유동자산 빠르게, 부동산 같은 경우에도 빠르게 팔 수가 있겠죠. 부동산을 빠르게 팔아가지고 유동 부채를 막고 단기에 대한 차익금들을 막기 위해서 지금 현재 리스크 관리를 하는 거다. 그리고 경영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이러한 부분들은 나오기 마련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무자비한 양적 완화에 대한 부작용들도 있을 전망이에요. 사실은 블룸버그 통신은 어느 순간 쏟아부은 수십조 달러들이 달러 가치 하락을 키우고 초인플레이션을 야기시킬 수도 있다. 이러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만큼 돈에 대한 가치가 떨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 돈에 대한 가치가 안 떨어지려면 빨리끔 경제가 재정상화가 되고 기업들이 다시금 활발하게 무역 활동을 해야 되겠죠. 월스트리트 저널에 의하면 정부와 기업, 가계가 산더미 같은 빛에 시달릴 것이라는 점은 부각했다. 앞으로 대출이라든지 여러 가지 입장에서 지금 힘들어서 지금 대출을 많이 받은 상황이잖아요. 기업들도 대출 받고 지금 개인 자영업자, 소상공인, 개인 개인들도 사인들도 지금 계속해서 대출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만약에 지금 이게 더 장기화가 되면 이러한 대한 부채들을 과연 갚을 수 있냐? 부채에 대한 상환 능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 그에 따라서 앞으로 시장이 더 안 좋아질 수도 있다. 이렇게 본다라고 합니다. 이제 오늘 방송은 좀 길었어요. 50분, 거의 1시간 가까이 왔는데 여기까지 방송을 시청하신 독자님들 계신다라면 최고십니다. 최고시고요. 저도 아마 이게 주말 때 제가 영상 컨텐츠를 안 올리기 때문에 이렇게 길게 영상을 찍었습니다. 길게 영상을 찍었는데 아마 끝까지 보시는 분들은 앞으로 투자하는 데 있어서 좋은 피드백을 받으셨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거에 대해서도 충분하게 주관적으로 생각을 하셨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저에 대한 투자의 자료들을 총괄적으로 객관적이게 많이 뽑고 이제 최대한 주관적인 생각을 배제한 객관적인 자료들을 통해서 제 주관적인 생각을 조금 더 가미를 해서 말씀드린 거기 때문에 꼭 제 생각이 맞다 틀리다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투자하는 데 있어서 좀 방향성을 체크해 보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에는 60일선까지는 체크를 해 보시고 그래서 19,060pt 19,060pt까지는 올라서지 않을까라는 부분이 있고 이 부분 선까지 올라오면은 저희 주식 투자 마을 고객님들도 아마 익절을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수익성이 더 좋으면 더 들고 가겠죠. 아무튼 오늘은 일단은 기분이 너무 좋고요. 저도 일단은 정말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최대한 이번에 주말 동안에 별 문제만 없더라면 진짜 편하게 잠도 자고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번에는 막 진짜 상담 들어오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상담 들어오시는 분들도 많고 독자님들 중에서도 요새는 방향성을 잡아달라는 독자님들이 되게 많아요. 좀 특이하게도 내가 지금 인버스나 레버리지 투자를 하고 있는데 방향성에 대해서 이제 전문가님께서 잡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러시는 분들이 한 주에도 한 10분 이상 문의가 들어오나요? 거의 그러고 있어요. 그래서
방향성만 잡아주시면 내가 이제 이 방향성에 대해서 투자를 하고 그에 따라서 뭐 조언을 받겠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으시고, 두 번째는 중장기적으로 제가 투자를 할 건데 포트폴리오 좀 짜주세요 해가지고 지금 들어오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유튜버 통해서 방송 효과가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그래서 독자님들 중에서 고객님으로 전환한 독자님이 되게 많게 계십니다. 그래서 독자님 중에서는 문의를 통해서 제가 이제 섬기는 고객님으로 또 전환을 해서 지금 현재 리딩을 받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아무튼 뭐 계속 꾸준하게 저는 달리고 또 달리고 또 달릴 겁니다. 고객님들 수익을 드리기 위해서 더 달릴 거고요. 다음 주 월요일 날은 이제 새로운 컨텐츠로 인사를 드리겠네요. 그래서 100만 원 투자 금액을 시작으로 해가지고 어느 정도까지 만들 수 있을까를 이제 또 프로젝트를 진행을 할 거고, 앞으로 계속해서 양질의 컨텐츠를 제공해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리딩 문의가 정말 많이 오는데요. 제가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DM은 받지 않아요. 인스타그램 DM은 받지 않고 오직 어플리케이션 주식 투자 마을 통해서만 제가 이 서비스 가입 상담을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만약에 리딩 문의 물어보시는 분들은 저희 주식 투자 마을이라고 이제 어플리케이션이 있으니 그쪽을 참고해서 연락 주시면 좀 빠르게 상담을 도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오늘 시장 분위기 너무 좋았고요. 지금 현재 뭐 선물 시장 난리 났어요. 지금 현재 시각에도 선물 시장은 난리 났다. 그래서 오늘 아마 미국 시장이 아마 급반등하지 않을까 여러 가지 생각이 들고, 제 개인적인 바람으로는 빨리끔 WTI 원유 선물이 반등에 나서자 라는 생각도 듭니다. 기대가 많이 돼요. 여러분들 18년 만에 최저치인 저 원유 선물이 어느 정도까지 급반등이 나오고 어느 순간부터 이제 출발선상에서 달릴지에 대해서도 저도 아주 메리트 있게 보고 있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도 앞으로 컨텐츠에 대해서 자주자주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주말 동안에도 제가 상담을 계속해서 받고 있으니까요. 궁금하신 분들은 어플리케이션 통해서 문의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